네, 반갑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북지부 우리 분회장 여러분, 이번 분회장 교육은 교육에 앞서서 간단하게 교육 영상을 배포하고 그 영상을 보시고 실제 분회장 대회에 오셔가지고는 질문과 토론을 중심으로 좀 해보고자 사전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전북지부, 특히나 이제 전라북도 교육청이 발간한 교육공모지원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임금과 복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금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금 받을 때 실제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근무 조건이 다 다르잖아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시 전일 근무와 방학 중 비상시 근무, 그 다음에 시간제 노동자로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상시 전일 노동자는 학교에 급식실에 보면 영양사 있죠. 그 다음에 뭐 사서, 교무실무사, 그 다음에 행정실무사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외에 학교의 교육복지사나 그 다음에 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상담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은 상시 전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이 방학 중 비상시 근무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급식실에 조리실무사, 그 다음 학교에 특수교육 지도사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전히 8시간 근무가 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직종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학교에 보면 급식 보조, 그 다음에 돌봄 전담사, 늘봄 실무사, 그 다음에 통학버스, 아이들 통학을 지도하는 통학버스 안전지도사 등 이렇게 수많은 직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보수 유형에 따라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당들이 있습니다. 이 수당이 상시 전일 근무자들은 학기 중이든 방학 중이든 계속 근무를 하기 때문에 모든 수당이 전액 지급이에요. 전액 지급인데 방학 중 비상시 근무자, 이 분들은 조금씩 다르죠. 학기 중에는 우리가 월급제이기 때문에 모든 수당들이 전액 지급입니다. 이렇듯. 그런데 방학만 되면 이 우리가 받는 수당 중에서 몇 가지는 일한 날수에 따라서 일할 계산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면허 가산 수당, 그 다음에 특별 근무 수당, 그 다음에 조리사 수당, 위험 수당, 급식비 이런 것들은 방학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특히나 방학이라면 출근한 날짜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상여금이나 명절휴가비는 방학 중 비상시 직종이든 상시 직종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방학 중 비상시 노동자의 보수 지급 방법이 있는데요. 방학 기간이 속하지 않는 달은 전액 지급하죠. 우리 월급제니까. 그런데 방학 기간이 속한 달에는 일할 계산하는 항목들이 많다는 겁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러한 항목들이 있다. 거기에서 근속과 가족수당은 매월 월급에 전액 지급하게 되어 있고, 시기에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명절휴가비도 이것도 전액 지급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수 지급 방법에서 간혹 이제 학교에서 혼돈하는 경우가 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가고 있는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간다 할지, 현장학습을 간다 할지, 시험일이랄지, 그 다음 방학식 날, 이런 날은 정상 근무일입니다. 정상 근무일. 우리는
학교에서 재량 휴업이나 이런 걸로 지정하지 않는 이상 아이들이 등교하지 않더라도 아니면 교사들이 출근하지 않더라도 우리한테는 정상 근무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교기념일 이와 관련해서는 해마다 문의사항이 끊이질 않는데요. 개교기념일은 우리가 단체 협약을 맺으면서 유급휴일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학교 비정 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개교기념일 날 학교가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 이런 경우 간혹 있죠. 재량휴업일로 지정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쉰다고 해서 이날 임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량휴업일이 아니고 그날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있죠. 요즘 학교들이 개교기념일에도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럼 임금은 얼마를 받는단 말이냐? 이와 관련해서 문의가 간혹 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5월에 개교기념일이 있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출근을 하기로 했다. 이러면 5월 임금의 월급과 플러스 해당 개교기념일에 일한 거에 대한 일당의 1.5배를 더 추가로 지급받아야 됩니다. 추가 지급입니다. 가끔 0.5배만 더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1.5배를 더 추가로 지급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량휴업일보다 실제로 학교가 더 단기방학 이런 걸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6일까지는 유급휴일인데 그 다음에 이 6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또 발생합니다. 이제까지 몇 년 동안 딱 한 학교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무급휴무일로 정한다라고 노사 간에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 중에 대청소, 이건 너무나 상식이죠. 이럴 경우에 출근할 경우에는 인건비는 지급하지만 가산 대상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유급휴일과 관련해서 단체협약에 의해서 인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이 있습니다. 보면 공휴일의 직전일과 직후일에 양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공휴일이 유급으로 인정이 됩니다. 일예로 12월 25일 성탄절이죠. 공휴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방학하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 24일 날 출근을 하고 26일 날 출근을 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끼인 25일도 유급으로 인정한다 라는 겁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광복절, 그 다음에 설날 전날, 설날 다음 날은 앞뒤로 근무하는 것과 상관없이 유급휴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 해당 달의 임금에 포함돼서 지급받으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5월 1일과 관련한 질문도 간혹 있습니다. 5월 1일은 노동절이죠.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날은 우리에게는 법정 유급 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날 근무를 한다라고 하면 1.5배를 더 추가로 지급받으면 되고요. 첫 번째로는 근무할 경우
추가 수당을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량 휴업일로 지정할 경우가 있습니다. 5월 1일을. 재량 휴업일로 지정할 경우에는 학습휴가를 사용하라고 보통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에는 학습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에게는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학습휴가가 까이지 않는다. 이 말씀.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수능이 이제 곧 하반기에 있죠. 질문이 많이 오는데요. 그 질문 중 하나가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은 재량 휴업일인가요? 많이 문의 오십니다. 이럴 경우에 학교장이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재량 휴업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수능날 재량 휴업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출근을 하던가 아니면 학습휴가를 사용을 해서 같이 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태풍 등 비상재해에 의해서 학교가 임시 휴업인 경우 교육공무직원의 공무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올 경우에 간혹 질문 오시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휴업이에요. 휴업. 이 단어가 중요하다. 재량 휴업이랄지 휴교가 아니라 휴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 출근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기본급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급은 24년에서 임금교섭 타결하면서 25년도에 역대 최대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류형은 226만 6천원, 그 다음에 이유형은 206만 6천원입니다. 그리고 일당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79,080원. 그래서 연 96만원이 기본급이 올랐습니다. 다음은 수당과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절휴가비. 이제 10월이 되면 추석을 맞이하죠. 그래서 우리는 연 185만원. 그래서 이번 추석에 92만 5천원. 다음 내년 설에 92만 5천원. 이렇게 지급받게 되고요. 노동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이거는 신규 입사자 포함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직 중이라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재직 중이어야 지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이제 추석과 설 앞두고 많이 오는데요. 설날 또는 추석날 당시 휴직 중이었다라면 명절휴가 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걸 많이 물어보십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예외는 내가 산재로 인한 휴직 기간이거나 아니면 육아휴직 1년차라면 지급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큰 차이다. 그래서 휴직을 하더라도 명절 앞두고는 하지 마라. 명절 끝나고 휴직하는 것이 실제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맞춤형 복지비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은 연 65만원이죠. 네. 여기에 이제 조건은 월할 계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근무하면 1월분을 지급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9월 29일 날 입사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할 때, 계산할 때 9월 달은 이 계산에 들어가느냐? 다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하필 월 말에 입사를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맞춤형 복지비를 산정할 때는 29일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9월 한 달분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은 12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좀 바뀐 것이 2월 달에 사용한 것도 같이 영수증을 청구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지급은 12월 중순까지 한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신분 변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중간에 뭐 휴직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뭐 복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거나 그 다음에 중간에 입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신분 변동에 따라서는 월할 계산한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병가를 많이 썼어요, 올해. 그렇다면 맞춤형 복지비가 깎이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깎이지 않습니다. 그대로 지급합니다. 연차를 사용해도, 특별휴가를 사용해도, 공가를 사용해도 다 맞춤형 복지비를 계산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무단결근할 경우는 좀 다릅니다. 무단결근할 때는 월할 계산한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비를 사용 가능한 곳은 여러 군데 사용하죠. 우리가 보면 이제 건강관리나 자기개발, 그 다음에 여가 활용, 가정친화, 그 다음에 대부분은 전통시장에서 지역업체를 이용한 이제 장을 본다거나 이런 경우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요즘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자, 보탬이 되자라고 해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사용하라고 하고 있고요. 자, 다음은 건강검진비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은 연 2년 주기로 35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고요. 홀수년도 출생자들, 주민등록상 홀수년도 출생자들은 홀수년도에, 짝수년도 출생자들은 짝수년도에 이 건강검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입사자나 복직한 하신 분, 퇴직자든 다 동일 적용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복무직원의 경우 가족의 건강검진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유의할 점은 기관이든 학교든 12월 15일까지 반드시 받으셔라. 그렇게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퇴직자들, 2월 퇴직자들은 1월에서 2월 말까지 반드시 받고 퇴직을 하셔라. 그래야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근속수당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속수당은 지금 월 4만원부터 4만원 간격으로 92만원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요. 총 23년이죠. 23년까지 여전히 상한이 있긴 합니다만 4만원부터 매년 4만원씩 증가해서 92만원까지 올라간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 중에서 학교의 근무자들 중에서 돌봄이랄지 통학버스 안전지도사, 급식보조, 늘봄실무사, 사감 등은 8시간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근속수당은 시간 비례로 지급받게 된다. 그래서 20시간 노동자 중에서 만 1년이 갓 넘은 분들은 8시간 근무자가 4만원인데 여기에서 주 40시간 근무자의 절반이 20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근속이 2만원씩, 연 2만원씩 인상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30시간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만원 곱하기 40시간분의 30시간 해서 총 3만원 간격으로 근속수당이 인상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른 8시간 근무자랄지 다 받고 있는데 학교 내에 시설관리, 미화, 경비, 그 다음 구육성의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는 구육성의, 그 다음에 시급제 노동자들은 여전히 근속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방학 중 비상시 근무자의 경우 방학 기간에도 근속수당은 전액 지급한다는 거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부터 근속수당이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이때 연 6회 각각 인상되게 된다. 그래서 혹시나 이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몇 개월 안 되니까 그냥 안 했어. 예전에 6개월 단위로 인정을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이전 경력을 다시 한번 신청해서 내 근속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산정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경력 인정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근속수당을 지급하려면 기존에 그 전에 무기계약 되기 전에 근무했던 경력들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다 인정은 되는데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학교에서 근무를 했지만 대체로 기가제 교사, 그 다음에 시간 강사를 했거나 산학 겸임 강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 그 다음에 명예교사, 그 다음에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인턴교사, 이런 강사 이름이 붙으면 경력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 자원봉사로 일했던 거,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에서도 학부모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는 월급을 받긴 했습니다만 직종의 명칭이 자원봉사자나 강사라면 경력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예전에, 지금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만 급식실도 용역회사에서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경력, 그 다음에 타시도교육청 경력은 아직까지 전북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행정대체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다만 인정되는 곳은 도내 공립유치원, 그 다음에
도내 국공사립 초중고 특수학교, 그 다음에 도내의 교육행정기관에서 일했던 경력들은 인정합니다. 보시면 그러면 인정하는 시간, 단시간 근무도 했을 거고 8시간 근무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무조건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던 직종이라면 인정을 받습니다. 다만 주 40시간에 근거해서 비례해서 다 계산을 다시 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그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 근속 그 전에 무기계약 되기 전에 학교에서 일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이런 데도 적용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근속은 인정되지만 연차랄지 퇴직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와 퇴직금은 무기계약이 전환된, 무기계약으로 채용된 순간부터 적용된다, 계산된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근속연수를 인정받는 방법은 뭐냐? 학교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무 사실을 이러저러하게 확인이 안 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발령대장이랄지 근로계약서, 그 다음에 급여대장, 그 다음에 급여통장 사본, 이건 내 통장 사본이겠죠? 그 다음에 4대보험 가입 사실 여부 확인서, 여기에는 근로복지관리공단,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서류를 떼서 인정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런 서류로 대신해서 제출을 해서 반드시 근속연수를 인정받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신청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놓친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실제 나중에 서류 제출 후에 인정되더라도 그 이전에 못 받았던 근속수당 소급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서류를 제출해서 지금이라도 인정받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근속연수 산정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25년 올해 1월 1일 날 신규 채용된 기간근무 교육공무 직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요. 그런데 그 이전에 A 기관에서 10년 3월 1일부터 10년 7월 20일까지 4개월 20일을 주 40시간 근무자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B 기관에서는 11년 3월 1일부터 12년 3월 20일까지 1년 20일을 주 40시간 근무자로 근무했고, 그런데 C 기관에서는 14년 4월 1일부터 14년 4월 22일까지 딱 22일을 주 40시간 근무자로 근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경력은 총 합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C 기관입니다. C 기관에서 이 22일은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노동기간이 1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이전 경력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경력 합계는 이 4개월 20일과 1년 20일 합해서 1년 5개월 10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분은 1월 1일 입사하자마자 경력이 1년 5개월 10일이 있기 때문에 근속수당을 입사하자마자 1년차 근속수당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1일로 근속수당이 만 2년이 넘기 때문에 이때 다시 2년차 근속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는 이분은 A 기반에서 18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8개월 주 1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 다음에 B 기간에서 20년 3월 1일부터 20년 8월 31일까지 6개월을 주 1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총 경력 합계는 어떻게 되느냐? 특히나 중요한 것은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B 기간에서의 주 14시간 근무했던 이 경력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기간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기준으로 해서 15시간 근무했기 때문에 경력은 8개월을 근무했지만 8개월 곱하기 40분에 주 15시간 이렇게 해서 이분은 총 3개월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25년 11월 1일이 되면 1년이 딱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근속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네. 다음은 급식비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월 15만원 매월 주고 그 다음에 중도 입사자나 휴직, 복직, 퇴직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방학 중 비상시 근무자가 방학 중에 근무할 경우에도 일할 계산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번째 면허 가산수당입니다. 면허 가산수당은 기본급의 5%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주 소정 노동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영양사와 영양실무사에게 지급합니다. 이것도 역시나 매월 지급하고요. 일할 계산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업무수당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은 일할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방학중 비상시 근무자가 근무할 경우에도 일할 계산합니다. 뭐 사서 받고 있고 식생활관 종사자 이건 이제 급식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 아직도 이제 거의 없긴 합니다만 가스안전 관리 책임자로 선임된 분들이 계십니다. 요즘 거의 없죠. 행정실이나 이제 교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월 2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체협약에서 사실 이제 비정규직이 학교에서 가장 직급이 낮은 우리가 학교의 가스 안전과 관련된 관리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우리는 이미 2013년도부터 조리실무사에게 가스 안전 관리 책임자로 선임하지 아니한다라고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거의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있는 분들 중에서 아마 손가락이 들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월 2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직무수당입니다. 특수직무수당은 특수교육 지도사에게만 월 5만원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특별근무수당입니다. 익숙하시죠? 네, 2-3식 학교에 근무하는 조리실무사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이거 역시나 일할 계산이고요. 다만 기숙사 공사를 하거나 교육과정 변경 등의 사유로 2-3식 급식일이 월 15일 이상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2-3식 학교가 일식으로 전환하는 때에는
전환한 당월에만 지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급받지 못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당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수당은 현재 교육복지조정자와 임상심리사가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받는 이유는 몇 년 전에 원래 이분들의 기본급이 우리보다 한 40~50만원 높았어요. 그랬는데 그 인류형으로 기본급 체계를 변경하면서 그 차액분을 보존한 수당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리사 수당입니다. 학교에서 반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조리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만 이름은 조리사. 그래서 조리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수당을 기본급의 5%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방중에는 일할 계산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위험수당입니다. 위험수당은 월 5만원. 식생활관에서 근무하는 조리실무사들에게 지급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매월 지급하고요. 그리고 일한 날짜에 따라서 일할 계산하게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